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남편이 장기 출장을 떠났네요. 그렇게 출장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시간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외롭고 힘이 드는지 정말 너무나 허전하고 텅 빈 느낌이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고자 심심한 마음에 TV를 켰는데 홈쇼핑에서 각종 물건들이 잔뜩 나오더라고요. 쇼호스트의 설명을 들으며 판매하는 상품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다 사고 싶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옷도 사고 생활용품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등등 다양한 것들을 잔뜩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잔뜩 오더라고요. 그날도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가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모자를 푹 눌러 쓴 건장한 택배기사가 문 앞에 서 있지 않겠어요? 보아하니 A사의 택배기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여느 택배기사들과는 다르게 뭔가 끌리는 매력이 가득하다고 할까?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게다가 목소리도 마음에 들고 보니까 나이대도 나랑 비슷한 것 같은 게 저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있는 어엿한 안 사람인데 다른 남정네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죠. 짧은 순간이지만 그 멋진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건네받은 전 그렇게 인사를 하고 택배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곧장 창문을 열어 빼꼼히 밖을 내다봤죠. 왜냐면 그 택배기사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창문을 열고서 잠깐 밖을 내다봤는데 그 순간 택배기사가 갑자기 제가 있는 쪽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꼭 도둑질한 걸 들킨 기분 같았어요. 저는 바로 몸을 숨겼지만 그 택배기사는 저를 본 것 같았답니다. 그날부터 자꾸 그 택배기사 생각이 났어요.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택배기사가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들었어요.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 장기 출장 간 사이 택배도 많이 시켜놨기에 초인종을 누르면 기대감에 옥매무새를 한 번 더 만지고 거울을 본 후 밖을 나가보게 된답니다. 하지만 매번 A사의 택배기사가 아니라 죄다 다른 곳의 택배기사들 뿐이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서운하게 다가오는지 정말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이 나이에 주책맞게 상사병이라도 걸릴 판이었거든요. 어떻게든 그 택배기사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제가 저번에 그 택배기사에게서 택배를 받았던 시간대에 맞추어 동네를 서성여 봤는데 그 택배기사는 도통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생각해낸 게 택배로 받을 물건들을 시키면 그 많은 택배기사들 중에 그 남자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택배회사들도 가지각색이고 제가 주문한 물건이 A사 택배회사에서 보내주는지도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결심한 듯 홈쇼핑을 보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게 되었죠. 지금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 당장 구입할 건데 어느 택배회사로 보내주냐고 물어보니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것저것 살 게 있어서 또 장바구니에 실컷 담고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죠. 어느 택배사로 보내냐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A사의 택배회사가 아닌 죄다 다른 곳이지 뭐예요. 정말 실망이 가득했고 어떻게 해야 저 택배회사에서 보내주는 물건을 살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찰나 남편이 생활비도 많이 보내주겠다.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쇼핑에 중독된 듯 과소비하면서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까지 더 많이 막 시켜댔답니다. 그렇게 시켜대니
택배가 더욱더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집 문 앞에 택배가 가득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안에서 대기하듯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터폰으로 다가갔죠. 그러나 인상착의를 보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택배기사가 아니고 다른 택배기사라면 문 앞에 놔두라고 말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루에 많게는 쓰잘데기 없는 택배가 20개 가까이 쌓이게 되었고 하나하나 집안에 들여다 놓기도 벅차서 그냥 문 앞에 쌓아두고서 밤늦게 택배를 집안에 드릴 때가 많았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A사의 택배는 한 번도 없었고 그 택배기사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실망들이 가득한 채 여느 날처럼 밤에 택배를 집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웬일이니 현관문이 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생수의 쌀에 각종 무거운 택배는 물론 이것저것 잔뜩 시킨 택배들이 문 앞에 쌓여 있어서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였죠. 아무리 힘껏 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 밤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119에 전화하는 것도 왜 이렇게 민망하게 다가오는지 안 되겠다 생각하여 내일 아침까지만 견뎌보고 초인종을 누르는 택배기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택배를 조금만 더 옆으로 치워달라고 말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잠이 들고 아침이 됐는데 오전 10시가 넘어가니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인터폰도 안 보고 허겁지겁 현관문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들기며 외쳤죠. 지금 택배가 문 앞에 쌓여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문 좀 열 수 있게 조금만 옆으로 치워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니까 밖에 있던 택배기사가 말없이 물건을 치우고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한 3분쯤 지나니 문을 열 수 있었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니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A사의 택배기사가 밖에 있지 않겠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도 모르게 그 택배기사에게 그만 여긴 웬일이냐며 뚱딴지 같은 말을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택배기사가 하는 말이 택배 전해주러 온 거라고 말을 하기에 저는 넋나간 표정을 바로잡고 잠시 이성을 찾으며 그 택배기사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택배기사도 인사를 받고 그만 가려고 하기에 이번에 저 택배기사 놓치면 왠지 절대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택배기사에게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고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택배기사가 나를 위아래로 힐끔 쳐다보더니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늘 문 열 수 있게 도와준 거 살해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계속 아니라며 살해하고 싶으니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다시 여기로 와서 초인종을 누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택배기사는 싫다는 거절도 아닌 그냥 말없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뉘앙스 같았거든요. 그리하여 전 그때부터 치장하고 꾸미고 집 치우고 음식하고 난리부르스를 피웠답니다. 그렇게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저녁 7시, 저녁 8시, 저녁 9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택배기사는 오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먹고 꼬실 수 있는 옷까지 입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오지 않았죠. 분위기 있는 와인의 음식들까지 잔뜩 세팅해 놨는데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서운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저 택배기사가 온다고 확실히 말도 안 했었는데 바보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여 정성스레 차려놓은 음식들을 그냥 혼자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식탁에 앉은 그 순간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바로 나가보니 웬일이니 A사의 그 택배기사였어요. 저보고 늦어서 죄송하다며
오늘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났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 남자는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정말 땀을 한 바가지 흘린 것 같았어요. 그때 날씨가 10월의 날씨였으니 낮에도 일하면 더울 때죠 뭐. 택배의 일이란 게 땀도 많이 흘리는 고된 일이니 일단 세수부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어려워 말고 세수부터 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곧장 세면대로 들어가서 얼마 후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멋스럽게 털면서 나오는데 웬일이니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정말 멋지고 잘생겼답니다. 우리는 식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제가 준비한 와인과 음식들을 그 택배기사에게 대접했죠. 그 택배기사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노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42살에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하지 뭐예요. 아니 택배 일이 뭐 어때서? 얼굴도 잘생기고 키 크고 괜찮은데 여자들이 눈이 삐었다 생각했죠. 저는 와인 한 잔에 취기가 오른 듯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나 같은 여자는 어떠냐고 떠보니 택배기사가 하는 말이 거실에 보니까 결혼사진 있던데 결혼하신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뜨끔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그건 제 결혼사진이 아니라 쌍둥이 여동생 결혼사진이라고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래야만 이 남자랑 좀 더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남자는 근데 왜 동생분 결혼사진이 거실에 걸려있냐고 말을 해서 원래 이 집은 동생 집인데 내가 이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고 동생 내외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나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쳤죠. 그리고 저 사진은 나중에 동생이 다시 가져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고지고대로 다 믿어주면서 그윽한 눈빛을 보냈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이 남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느새 우리 둘은 말까지 트며 자기자기 하는 사이가 금세 되었고 저는 남자에게 모닝커피 어떠냐고 하니까 남자는 그러자며 우리는 나란히 신혼부부처럼 모닝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에게서 전화가 울렸답니다. 남자는 찍힌 번호를 보더니 저를 피하며 전화를 받았고 이내 바로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휴일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다른 일 때문에 가봐야 한다며 나중에 다시 온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남자가 떠나고 나서 다시 만나고 싶어 몇 번을 연락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택배 일이 바빠서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녁 9시 정도였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그 택배기사를 생각하고 기쁜 마음에 나가보니 글쎄 정말 그 택배기사가 문 앞에 서 있지 않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현관문을 열며 자기 왜 이제 왔냐고 하면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고 말을 하니까 그 남자가 이상하게 대꾸도 안 해주고 몸이 얼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보니까 이 택배기사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리하여 고개를 살짝 돌려 옆을 보니 웬 아줌마가 팔짱을 낀 채 성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이내 갑자기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너 인연 잘 만났다면서 너가 우리 서방 꽃인년이냐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면 난리를 치는데 저는 머리끄댕이를 잡힌 채 택배기사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택배기사는 자꾸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은 그 여자를 말리면서 여보 그만하라고 하며 잘못했다며 다시는 바람 안 피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럼 뭐야? 노총각이 아니라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거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남자에게 유부남인 걸 왜 속인 거냐고 말하니 저보고 하는 말이 댁도 유부녀인 거 모를 줄 아냐며 쌍둥이 아닌 거 다 알고 있다면서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말을 들으니
이 와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일이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하며 그 부부는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택배기사의 아내는 갈 때까지도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한 번 더 자기 서방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지 뭐예요. 어쩐지 잘생기고 키까지 큰데 왜 그 나이 이때껏 결혼 못했나 싶었거든요. 역시나 거짓말이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밑다고. 저 남자가 나처럼 거짓말을 했을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괜히 솔로인 척 속이려고 했다가 된통 당한 느낌이네요. 아무튼 이 사실을 남편이 알까 두려워요. 다음부턴 정말 남편만 바라보고 조신하게 살고 싶은데 평생 남편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택배 기사가 다시는 우리 집 택배를 전해주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저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제 머리카락만큼 소중하진 않으니까요.